설계정석 원동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체중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별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음식마다 다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소화 과정이 필요한 3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쌀과 같은 곡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에도 쓰이지만 주로 에너지를 내는 데 이용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약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기름진 음식 등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의 쓰임은 주로 탄수화물이 다 소진되면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게 되며 남은 에너지는 피부 밑 등에 저장이 됩니다. 이 밖에도 지방은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과 체온을 조절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지방은 특히 다른 영양소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g당 약 9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단백질은 동물의 살코기나 생선, 달걀, 콩 등에 많이 포함된 영양소입니다. 주로 세포, 근육, 머리카락 등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쓰입니다. 어떤 단백질은 효소가 되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에너지를 내는 데 이용되며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영양소별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 칼로리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섭취 목표 칼로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양을 배분하면 됩니다. 이 과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소비 칼로리를 구합니다. 소비 칼로리를 구하는 지난 강의에서 이미 학습했듯이 해리슨 베네딕트 공식에 적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학습하고 싶으시면 지난 소비 열량과 섭취 열량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목표 칼로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칼로리는 자신의 소비 칼로리에 원하는 만큼의 칼로리를 가감하여 정하면 됩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면 빼주면 되고 증량하고 싶으면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감의 범위는 소비 칼로리의 20% 내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은 몸에 많은 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 칼로리가 2,500kcal인 사람이 감량하고자 할 때 소비 칼로리 20%인 500kcal를 뺀 2000kcal를 목표 칼로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 1kg이 줄어들려면 7700kcal가 소모되어야 합니다. 만약 4주간 1kg을 감량하고 싶으면 7700을 28로 나누면 275가 되는데 그 값만큼 소비 칼로리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양을 배분합니다. 먼저 단백질의 양을 계산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칼로리를 기준으로 섭취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체중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섭취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적정 단백질 섭취 비율은 총 목표 열량의 20에서 35%라고 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3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는 10에서 35%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섭취 칼로리가 2000kcal라고 한다면 30%인 600kcal를 단백질로 섭취해야 됩니다. 무게로 환산해보자면 단백질 1g이 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값인 600을 4로 나눈 값인 150g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중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학계에서도 가장 권장하는 계산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중의 목적에 따라 1.2에서 2.2 사이의 숫자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지금 이런 목적에 따라 이런 숫자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합한 단백질 섭취량은 본인 체중에서 최소 1.2g에서 최대 2.2g을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에만 중점을 두신다면 1.2에서
1.6g이 적당하겠고요.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거나 근육량이 많으신다면 1.6에서 2.2g이 적당하겠습니다. 자, 만약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라면 단백질을 72g에서 132g 사이에서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양을 섭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칼로리로 계산하려면 이 g의 값들에서 단백질이 가진 에너지 4kcal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구했으면 다음으로 지방의 섭취량을 구합니다. 체중 감량이나 증량 모두 지방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표 섭취 칼로리의 20에서 30%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만약 목표 섭취 칼로리가 2000kcal라고 하면 목표 비율을 20% 설정한 값, 즉 400kcal가 됩니다. 자, 이 400kcal에서 지방이 가진 에너지 9kcal로 나누어주면 약 44g이라는 지방 섭취량이 나오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 섭취량과 지방 섭취량을 정했으면 총 목표 칼로리에서 단백질과 지방의 칼로리를 빼고 탄수화물 1g이 가진 에너지 4kcal로 나누어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목표 칼로리가 2000kcal라고 하고 단백질과 지방의 합이 1000kcal라고 한다면 2000에서 1000을 빼준 값 1000kcal가 탄수화물의 섭취 칼로리가 됩니다. 섭취량은 이 1000kcal를 4로 나눈 값인 250g이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소비 칼로리는 지금 2300kcal로 주어졌으니 목표 칼로리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목적을 보면 체중 감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목적이 체중 감량이라고 했으니까 소비 칼로리의 20%를 빼면 460kcal를 빼야 하는데 계산 편의상 500kcal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칼로리 2300에서 500을 빼주면 목표 칼로리 1800kcal가 됩니다. 그 다음 단백질 섭취량을 구합니다. 근력 운동을 여기 한다고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 체중당 2g의 단백질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은 체중 70kg 곱하기 2가 되니 140g이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가진 에너지 4kcal를 곱하면 560kcal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목표 칼로리의 20%로 설정하면 360kcal가 됩니다. 자, 목표 킬로칼로리가 1800 곱하기 20% 0.2를 곱하면 360kcal가 됩니다. 자, 그 지방이 가진 에너지가 9kcal니까 360 나누기 9kcal를 해주면 섭취해야 할 지방의 양은 40g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탄수화물 섭취량을 구합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목표 칼로리에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에너지를 빼주면 됩니다. 자, 목표 칼로리가 1800이고요. 자, 단백질 560, 지방 360. 자,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360을 빼주면 자, 이게 920이죠. 1800에서 920을 빼주면
880kcal 칼로리가 되고요. 자, 이 880을 탄수화물이 가진 에너지 4kcal로 나누겠습니다. 880에서 4kcal로 나눠주면 자,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220g이 됩니다. 즉 단백질 140g, 지방 40g, 탄수화물 220g이 하루 동안 섭취해주면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소별 섭취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